어제 열린 이재명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김동연 부장판사는 재판 일정을 앞당겨 9월 30일에 검찰 구형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재판은 10월 중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재판도 9월에 최종 심리를 거쳐 10월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으로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이를 법사위에 회부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증 교사 재판입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9월 30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30일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위증 교사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재명이 법정 구속된다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동시에 9월에 예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434억 원의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재명의 두 가지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조계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재명 부부에 대한 법인카드 비리 관련 소환 통보가 있었으며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질신문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의 청문회 남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청문회는 소위 최상병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인들을 청문회장에 불러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사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 선서도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청문회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 강제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동행을 거부한 사례는 거의 처벌받지 않았으며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강제 동행권을 청문회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법조계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장관들도 출석을 잘하지 않고 각 상임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에 불참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 주도로 강제 동행을 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구인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증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찬대 의원 등은 자신들이 판사가 되겠다는 태도로 강제 동행과 구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으며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법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과반 의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오늘 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도록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는 130만 명의 탄핵 청원을 바탕으로 열릴 예정이며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외압이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문제인데 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유들은 전부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기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청문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출석해도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자격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들이 청문회에 나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며 나가더라도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가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당대회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각 이슈마다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시청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슈가 되었던 건 아니지만 어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실제 문자가 아닌 재구성된 문자이지만 그 취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규환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근혜 여사가 올해 1월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국민께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으나 지지율이 떨어져 망설였다. 그러나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더한 것도 요구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원석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 는 필벌 원칙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이번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은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검찰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성윤 등 권력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팩트를 소개한 것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의 문자는 완전히 사적인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적인 지위가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 메시지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최애 특검법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의 순직 사과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일 최애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비교섭 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은 발의 22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초고속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의 한계로 실패했습니다.